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일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양측 통틀어 모두 10만 명이 넘게 모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합세하며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올해 3.1절 기념식은 대통령 없는 기념식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통합의 정신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설전과 고성 끝에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역시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됐지만 첫날부터 먹통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몰려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밝혔는데 상인들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의 식민 통치의 한거에 하나로 뭉쳐 일어난 3.1절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야 대표는 3.1절 기념식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곧바로 나뉘어 거리로 나갔습니다. 탄핵 찬반을 이끌어온 단체들은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렸고 여당은 반탄 집회, 야당은 찬탄 집회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3.1절 정신은 거대한 집회 소리에 묻혔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진영 간 총력전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12만 명 가까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헌재 해체와 같은 강경 발언이 잇따랐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넘어 시청역까지 거리 일대가 온통 태극기와 성조기로 물들었습니다. 3.1절을 맞아 6만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공수처 해체! 헌재 해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켰는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헌재를 해체하겠다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도 5만 명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한 뒤 국회를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탄핵이 되면은 국민들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옛날 4.19 사태는 이거 세 마리 피해 이게. 또한 전국 33개 대학 연합체인 자유수호대학연대 회원 등 2,500명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열고 보신각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약 12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는데 다행히 물리적 충돌과 같은 돌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도심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나탄때 10분 동안 무정차 통과하는 등 교통 혼잡도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린 안국역과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경찰 추산 2만 명이 몰렸습니다. 오늘이 3.1절인 만큼 그동안 보수단체 집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태극기 물결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은 이들이 서울 안국동 사거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오늘 낮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집회에도 2만 명이 몰렸습니다.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태극기도 3.1절을 맞아 곳곳에서 휘날리기도 했습니다. 안국동 사거리 일대 전차로는 물론 바로 옆 공원에도 자리를 잡고 탄핵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관순 열사 후배로서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관련자도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층도 다양했는데 20대에서 30대뿐만 아니라 60대에서 70대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는 5개 야당이 주최하는 탄핵 촉구 집회도 연달아 열렸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배경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대형 태극기를 뒤로 넘기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경복궁역 진보단체 집회에 합류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까지 행진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어둠을 밝힌 빛의 강장의 독립해방운동과 주권자 시민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까?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은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기동대 97개 부대 총 6,400명을 투입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집회엔 정치권 인사들도 가세해 막판 여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집회에 대거 참석해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대한민국이 좌파 강점기에 들어섰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만 37명. 전직 의원들과 연단에 오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곳곳에서 특히 좌파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북한 지령문까지 언급해가며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좌파 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아야 되죠! 특히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사법부와 선관위로 이들을 포함한 3대 카르텔을 적이라고 부르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아예 선관위를 향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날선 언급까지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여당 지도부는 집회 참석은 지도부의 방침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선택이라면서도 참석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연 야5당은 경찰 추사는 2만 명이지만 국회의원만 130명 이상, 시민도 10만 명가량이 모였다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선 윤 대통령 파면은 당연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여당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집회 참석자 맨 앞줄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도 이번엔 단상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국민의 재차 감사를 표하고 내란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106년 전 이날 선대들이 외쳤던 것처럼 상식과 도의를 복구합시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커녕 수구조차 못 되는 정당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하다면서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합니다. 비명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두 사람 모두 3.1절 메시지에 개헌 주장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압박이라는 여당 지적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면 탄핵 촉구가 맞다면서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106주년 3.1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최 대행은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통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기념식에서 만난 여야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권한대행 이후 처음으로 국경일 기념사를 발표한 최 대행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3.1운동이 가르쳐준 통합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행은 또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념식장에서 만난 권영세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귓속말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3.1절이 오히려 진영 간 세대결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국회팀 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야 모두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장애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선고 전에 최대한 세를 결집하고 여론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이 광장에 나갔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오르며 사실상 당 차원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죠? 네, 참석한 그 의원 수로만 보면 여든 야든 오늘 집회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당 공보국에서 집회 참여 인원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청구를 규탄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그리고 지금까지 열린 수많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집회 참여는 의원 각자 판단이란 겁니다. 예, 그러면 여야 지도부 입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네, 정치권은 오늘 집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그 탄핵 찬반 집회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하겠지만 대부분은 지지자와 당원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간의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데 승부처인 중도층, 바로 중도 민심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 행보가 갈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중도층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긋고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참여한다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중도층의 경우 탄핵 찬성이 70%로 과반을 훌쩍 넘고요.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여당의 극우 정당 프레임을 씌우고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 중도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여당 지도부는 헌재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하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지적하는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헌재를 탄핵 인용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정말 크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주목되는 건 사실입니다.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또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만큼 헌재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본을 민주당, 민주악당이 쓰고 감독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주연 조연을 막는 탄핵 심판 영화. 내란 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선고 전까지 여권은 헌재 판단의 정당성을 흔드는 주장을, 야권은 내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헌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협정 체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젤렌스키 두 대통령이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으며 협정이 무산됐습니다. 쉽게 말해 판이 깨진 겁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먼저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정장이 아닌 군복을 입고 온 젤렌스키를 보며 농담을 던집니다. He's all dressed up today. 회담장에서의 초반 분위기도 여느 정상회담과 비슷하게 화기애애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군 포로 사진을 보여주자 트럼프도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I will just share with you. I mean, it's looking tragic. No, that's tough stuff. Yeah. 하지만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가 이견을 드러낸 겁니다. Security guarantees, maybe President is right about this document and other, but this document is not enough. Strong. I'm not aligned with anybody. I'm aligned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for the good of the world. I'm aligned with the world.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대화 대신 설전의 비중을 높여갔고 급기야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목숨을 건 도박, 할 수 있다면 휴전을 해보라는 식의 비아냥까지 퍼부었습니다.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결국 회담 후 합동 기자회견도 없이 젤렌스키는 그대로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고 전쟁 종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 김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잘 진행이 되다가 회담 막판 10분이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작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참지 못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는데요. What makes America a good country is America engaging in diplomacy.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What do you mean? 여기에 벤스 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과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민주당 측을 도왔던 것까지 소환했습니다. Should have.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today. have you said thank even you? today. You went to Pennsylvania and campaigned for the opposition in October.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한 거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이런 설전을 주고받고 정상회담은 5분 뒤에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정상회담 뒤에 예정됐던 일정들도 모두 취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회담 이후 예정된
오찬을 겸한 후속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광물협정 서명식이 모두 불발됐습니다. 보통 두 나라의 정상회담 일정은 사전에 조율을 거쳐 세밀하게 준비되죠. 회담을 지켜보던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 미 우크라이나 대사가 머리를 감싸며 좌절하는 모습이 오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다 아니까 다른 정상들은 눈치를 좀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일단 복장부터 격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입던 카키색 군복을 피하긴 했지만 정장이 아닌 검은색 복장을 입었고요. 또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두 정상은 신뢰가 깊지 않습니다. 거기에 트럼프의 비위를 맞춘 프랑스나 독일 정상과 다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사태를 진화했습니다. Not hearing from you, Mr. President, a thought that you owe the president an apology. No, I respect President and I respect American people.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를 막기 어려울 거라고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곧바로 협상이 재개되거나 하지는 못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 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 카드가 부재한 우크라이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패키지를 줄여나가는 것. 두 번째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에 어떤 우크라이나 리더십이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물론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 싸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미지가 득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되고 러시아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비는 와도 포근했던 연휴 첫날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비와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엔 1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거란 전망인데요. 연휴 맞이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거위 한 쌍이 공원에 나와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로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산책을 나선 시민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지금 러닝 뛰고 오는 길인데 러닝 뛰는데 반바지를 입어도 되겠다 싶어서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3일절이 지난 뒤에는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산책하기에는 쉽지 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저기압이 중국에서 북동진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강수대가 만들어져 충청과 전북 일대엔 모레까지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 특히 차가운 동풍이 부딪히는 영동 지방엔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2일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고 또한 5일까지 동풍이 지속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최대 1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도로에 내린 눈비가 오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5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그대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해 3일절에도 폭주족들의 위험한 질주는 여전했는데요. 하룻밤 사이 전국에서 700건이 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사고 현장에 고가를 세웁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 경남 진주시의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통영 방면 산청 3터널 근처에서 차량 5대끼리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승용차 세대와 승합차 한 대가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 중에 신발을 갈아 신다가 운전대를 놓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폭주족들이 모는 오토바이 여러 대가 도로를 휘젓고 다닙니다. 신호 무시는 물론 중앙선도 마음대로 넘나듭니다.
3.1절 폭주적 단속 현장입니다. 숙련한다는 그 SNS 공지를 보고 이제 저희 경찰관이 출동했고요. 그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경찰은 오늘 단속에서 공동 위험 행위, 난폭 운전, 음주 등 모두 744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순환대로에서는 승용차와 SUV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선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보조 배터리는 선반 위에 보관할 수 없고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어부산 화재 이후 강화된 기내 반입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배터리 용량과 개수도 제한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발권 카운터입니다. 수화물을 붙이는 여행객들에게 보조 배터리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붙이는 수화물에 보조 배터리나 라이터, 전자담배는 없으시고요? 네. 그럼 휴대하시는 보조 배터리 있으신가요? 용량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난 1월 말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지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비행기를 탈 땐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류는 이렇게 봉지에 넣어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됩니다. 좌석 위 선반에는 올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 용량과 개수도 제한되는데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용량 2만 mAh의 경우 5개까지 반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항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아예 안 되기도 합니다. 출국 수속을 밟을 때에는 항공사별로 구두상으로 확인 후 비닐봉지 등을 제공해주지만 보안구역에서 엑스레이로 적발해 가방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그 배터리 용량 확인해 보신다고 해서요. 가방 열어도 됐는지 용량 한도 내인 거 확인하시고 나서는 바로 돌려주셨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시범적으로 배터리 적발 건수를 해봤는데요. 제1여객터미널에서 162건, 제2여객터미널에서 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기내 USB 등을 통해 보조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되고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보조 배터리의 경우 기내 반입 전 사용해야 한다면 항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오늘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합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몰리면서 출시 첫날부터 먹통이 됐는데요. 앱 출시를 기다리며 이미 2주 동안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와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선 보름 정도 온누리 상품권 앱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죠. 그분들도 시간 내서 쓰러 오셨는데 안 되니까.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을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상품권 사용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통합앱 출시일인 오늘부터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됐었어요. 3월 1일부터 된다 그랬었는데 불편해요. 앱을 들어가 보니 흰 화면만 나오거나 최대 5만 명에 가까운 대기 인원이 있다는 설명만 나올 뿐입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던 이 앱은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업무 이관 등을 이유로 출시가 이미 2달이나 미뤄졌던 상황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사용에 차질이 생긴 건데 430만 명의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순차적으로 접속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연이 있습니다. 서버를 지금 저희가 또 늘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안에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품권 사용에 오래 차질이 생기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3.1절을 맞아 광주에선 고려인 후손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또 전남 한평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똑같은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인 7,000명이 모여 사는 마을에 만세 행렬이 등장합니다. 학생과 인근 주민도 합세해 만세를 부르며 한 바퀴 돌고
이어 고려인 후손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검은색 두루마기와 독립군 복장 모두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분들의 느낌을 보다 피부로 체험을 할 수 있음에 이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했던 고려인들도 조국 독립은 한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됐든지 그거 우리 아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나 그거 이겨내고 한국에 이렇게 독립하니까 너무 기쁘고. 전라남도 한평과 영광 경계에 있는 시골 마을에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이곳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이곳 내부도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아프만에서도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뭐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전시해 놓은 것 같고요. 상해 갔을 때 그 임시정부 거기 청사를 한 번도 방문했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느낌이 더 이렇게 좀 친근하게 나. 상하이에 있는 청사 건물이 언제 철거될지 몰라 일강 김철 선생의 고향인 한평에 똑같이 건물을 올렸습니다. 김철 선생은 당시 국방부 장관 격인 군무장을 지냈으며 3.1운동을 모의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중국산 엉터리 태극기가 난무하지만 국내에서 20년 넘게 태극기를 손수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태극기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조그마한 공장. 중년 부부가 분주하게 작업 중입니다. 깃대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색과 파란색이 선명한 태극기가 달리면 전국 각지로 보낼 준비가 마쳐집니다. 변색이 안 돼요. 그리고 봉도 금봉으로 돼 있고 바람이 불고 엉켜도 이게 엉키지 않고 계속. 2001년 시작한 사업은 한때 직원을 둘 정도로 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수입보다 태극기에 대한 애정으로 일합니다. 10만 장 이상, 15만 장을 해야 미싱사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한 7, 8만 장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우리 월급도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일부 지자체에선 신혼부부나 전입자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단체 집회에 태극기가 이용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 드릴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안 하긴 내가 갖다가. 국내 남은 태극기 제조업체는 이제 서너 곳뿐. 양 대표는 사정이 어려워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안 만들면 누구 만들 사람 없어요. 태극기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MBN 매일 방송이 올해로 30살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시청자 곁에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생성형 AI에 물어봤더니 변화와 도전, 공정과 신뢰, 재미와 감동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MBN의 30년을 돌아봤는데요. 특별히 MBN의 AI 기자들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1995년 3월 1일 MBN 매일경제TV는 지금 이 순간 역사적인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본방송 첫 번째 순서. 30년 전 오늘 MBN이 한국 최초의 보도 전문 방송사로 시청자와 처음 만나던 순간입니다. 저 같은 AI 기자까지 나온 요즘과 비교하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시청자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경제에 특화된 MBN의 입지가 튼튼해졌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점차 정치와 사회 등으로 경계를 넓혔습니다. 4개 중에 하나가 2000년대를 지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 중 하나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집중 바랍니다. 종합편성 채널로 또 한 번 탈바꿈했습니다. 뉴스를 넘어 예능과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 촛불 집회, 남북 정상회담, 안보 경제 위기, 대형 참사. 지난 30년간 MBN 뉴스에 나온 주요 사건입니다. 생성형 AI가 선별했는데요. 양극화된 환경에서 언론의 중립성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MBN은 정도를 걷는 공정보도를 추구하며 시청자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속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며 때로는 한 발짝 더 들어간 깊이 있는 취재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불타는 드럼맨. 트렌디한 콘서트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연의 힐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체 이 음식은 어떤 맛일까요? 중년 부부의 고민에 공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바닥에. 생성형 AI가 선정한 MBN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말 그대로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서도 MBN이 시청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MBN. 도전, 공정과 신뢰, 재미와 감동이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AI가 바꿔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한 번 변화를 주도하라고 생성형 AI는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MBN AI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배구 여자의 티켓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은퇴를 앞둔 김연경 선수, 대전에선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예매는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매표소에는 매진 안내문이 붙었지만 입석 자리라도 구하려는 팬들의 줄은 길게 늘어섰습니다. 은퇴를 앞둔 배구 여제 김연경의 마지막 대전 경기를 보기 위해 한 팬은 아침 7시부터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대전에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티켓팅을 했고요. 김연경 선수 화이팅! 예매 시작 3분 만에 모든 자리가 동난 대전 충무체육관에는 3,300명의 부른 관중들로 꽉 차 김연경의 마지막 대전 경기를 빛냈습니다. 이미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발에서 빠진 김연경은 5세트 잠시 코트를 밟으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경기는 정관장이 3대2로 이겼지만 기념 선물로 유니폼과 기념패를 받은 김연경은 미소와 함께 대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코트를 밟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결국 비록 뛰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많아야 9경기만 남겨둔 김연경은 팬들에게 통합 우승을 안기겠다는 각오로 화려한 라스트 댄스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본격적인 궂은 날씨는 내일부터입니다. 전국에 폭우와 폭설이 쏟아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보시면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로 흠뻑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많게는 7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10에서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습하고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요. 눈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의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상 6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7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는 수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